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 영어전문학원에서 019 1학년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학기 시험 분석과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는 보통 시험마다 1개과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교재, 빠른 독해, 바른 독해입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각 시험별로 3월, 6월 모의고사가 들어갔고, 이 019 시험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학교들처럼 외부 지문을 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별도의 어휘 부교재가 있어서 여기서 어휘 전용 문항이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사실 그 문제의 배점 비중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 학생들이 시험 범위 내에서 외워야 하는 단어의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이게 단어 간의 관계성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유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대개 다른 학교는 시험마다 2개과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019는 1개과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범위 영역 대비해서 출제 비중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어법과 그 서술형 어법 수정, 이렇게 어법 관련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중이 적다고 해서 절대 좌시할 건 아니고요. 철저한 어법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 이상이 여기서 다 출제가 된다고 봐야죠. 근데 문제도 물론 주요 독해의 수능 유형으로도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어법과 어휘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교재는 서술형 어법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고 출제가 되고 있고요. 019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또 시험 시간 대비 많은 편입니다. 객관식이 30문제, 그 다음에 선택형이 27문제, 서술형이 10문제. 그래서 문제 수도 많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써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대부분 부교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교재에서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특히 어법에 역시 준해서 대비를 잘 해줘야 됩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 공지가 가장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또 학교에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수업을 해주지 않는 영역이다 보니까 어법에 관련돼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고 내용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선택형으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법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주제, 논리 전개 방식, 그 다음에 각 유형으로 어떻게 출제 변형되었을 때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내용에 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어휘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험 한 번에 7개, 8개과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표제어만 따지면 뭐 1개 과에 3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유의어, 반의어 이 관계까지 따지면 우리 학생들이 외워줘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부교재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떤 단어의 뜻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시된 선택지의 단어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 이것들이 유의어 관계인지 반의어 관계인지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표제어만 외워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니고요. 표제어 옆에 있는 이 단어의 유의어 혹은 반의어까지 종합적으로 외워줘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점검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총평으로 정리를 드리면, 어법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에 이제 뭐 문법을 설명하는 영역의 예문들이 있고, 부교재에서 이제 독해 문제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교재에 있는 어법 설명 부분의 예문까지도 어법 관련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어법상 틀린 거를 찾는 내지는 찾아 고치는 거, 영작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별로 뭐 가정법이면 가정법, 관계대명사면 관계대명사, 강별로 중요하게 설명하는 어법 개념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 어법 개념 중심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어법 기초를 다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법에서는 이 복수 선택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중학교에서 많이 내는 어법 문제 스타일이긴 한데,
틀린 것을 모두 고르기 내지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기도 있었어요. 이렇게 복수로 어법상 맞고 틀리고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법을 따져줘야 되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어법 문제 어려운데 이 문장 전체에서 어법상 옳고 그름을 나눈다? 근데 그 문장이 여러 개다?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019 시험의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법에 대한 개념, 물론 부교재의 내용에 기초한 것들이긴 하지만 어법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019는 시험 문제 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시험은 시간은 한정적인 거에 비해서 이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또 상당수의 문제, 사실상 절반 정도에 가까운 문제가 어법 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시간 부족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더더욱 어법에 대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알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가 몰랐던 영역에 대해서는 개념과 원리를 진짜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단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해, 사실 독해 문제는 앞서 강조드린 어법보다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이 빠른 독해, 바른 독해, 지문, 교재, 독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독해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덜 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요 수능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충실하게 독해 내용을 준비를 한다면 그래도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부교재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어휘 간의 관계성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이게 유의어인지 반의어인지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어휘를 외워주셔야 되고, 서술형입니다. 역시 어법과 영작 문제들, 어법상 틀린 거 찾아 고치기, 영작, 서술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도 또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019 영어 시험이 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워지는 데 중심에는 서술형이 있는데요. 기말고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법상 틀린 게 2개다, 3개다 개수를 명시해주면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기대서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틀린 거에 개수를 모두 골라라. 근데 틀리지 않았는데 틀렸다고 적으면 감점하겠다. 이런 식의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기말고사 때 나오지는 않았지만 2학기 때 안 나온다는 보장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법 개념, 당연히 서술형 문제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만큼 확신에 찬 그런 어법 준비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으냐면 부교재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교재 기반의 어법이 이 019 시험의 등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수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별로 강조하는 어법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대한 체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많은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드릴이라고 하죠.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독해에 대한 대응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수능 유형으로 독해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빈칸이면 빈칸, 간접쓰기면 간접쓰기, 각 문제 유형에 맞는 접근 방식을 확립을 하고 최대한 주제와 논리 흐름 파악을 통해서 정답의 근거를 특정해서 답을 고를 수 있게, 그런 연습이 평소에 내신 대비 기간에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019 내신 전문반 과정은 제가 최대한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풍부하게 내용으로 제시를 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어법과 어휘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19 시험에 맞춘 제가 직접 출제한 리뷰 테스트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점검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전체 내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평소 이제 수능 대비를 위한 시간에는 결국은 이제 어휘가 얼마만큼 광범위한지, 그 다음에 사실 어휘도 이게 좀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춰서 어휘를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또 우리 아이들이 단어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억에 남게끔 단어를 제시하는 데 제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는 평소 수업에서 문장을 최대한 구문, 그러니까 문장 구조별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이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초 실력으로 쌓일 수 있게 평소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영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글이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주제 파악인데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주제 파악을 잘 못합니다. 이 지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문의 주제를 어떻게 찾는지 이를 평소에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각 지문의 독해 유형별, 빈칸, 순서, 문장 위치 찾기, 함축적 의미 추론, 기타 등등 각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론을 제시를 하면서 실제 문제 풀이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지금 15년도 훌쩍 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학 지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평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진학 관련돼서 뭐 수시든 정시든 충분히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면 평소 우리 학생들은 저와 이제 입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지만 이 학생들이 나중에 컨설팅을 받을 때에는 그분들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제한적이잖아요. 저는 평소 학생들과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개인 특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 학생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입시 관련 전달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제 수업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1학기 시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